올해의 K-POP 앨범 후보로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미어 채널입니다. 오늘도 디미어 셀렉션 시간으로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콘텐츠나 소식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2집 앨범 졸업의 바이닐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앨범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CD판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오래돼서 깨지긴 했는데 아무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브로콜리 너마저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은 보컬리스트 개피님께서 많은 곡들을 소화하셨었고, 두 번째 정규 앨범부터는 이제 개피님께서 탈퇴를 하시고 덕원님이나 류지님께서 보컬을 대부분 담당하시는 구조로 발매가 됐었죠. 대표곡인 졸업이라는 트랙은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하기도 했었고,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울지마, 할머니 이런 명곡들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앨범 디자인도 유명한 디자이너시죠, 김기조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이 앨범의 트랙 리스트가 12시 반에서 시작해서 5시 반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앨범 뒤쪽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12시 반 방향에서 시작해서 5시 반으로 끝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귀여운 요소고, 그리고 앨범 속지가 이렇게 한 장의 가사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세이클로버고, 이 CD 와 겹치면 이렇게 네잎클로버로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걸 볼 수 있는데, 반투명 블루 바이닐인 것 같죠? 아까 보신 CD판과 마찬가지로 이 투명에다가 파란색 심볼이 올라가 있는 이 디자인 요소를 바이닐판에서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디자이너이신 김기조님께서 이게 그냥 목업 이미지인데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잘 내보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컬러 바이닐의 경우는 목업 이미지랑 실제로 제작되는 앨범 컬러 색감이 좀 달라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디자인이 담당하신 김기조님이 워낙에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해서는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가 83,000원이어서 조금 비싸긴 한데, 한국 바이닐들은 특히 2LP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비싼 거가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도 이제 할인 받으시면은 뭐 7만원 언더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한국 앨범 바이닐들을 수집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리즘에 떠서 본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김지연님과 허크베리피님의 척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떴더라고요. 척피님은 한국 힙합에서 워낙 오래 활동하시고 유명한 분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김지연님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비를 보니까 헉피님은 랩을 하시고 같이 아티스트로 참여하신 김지연님은 수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새로운 구성이다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김지연님께서 수어로 랩을 하시는 수어 래퍼라고 해서 이쪽으로 활동을 꽤 오래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뮤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어의 하나의 댄스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력을 살펴보니까 또 김지연님께서 댄스 공부도 하셨던 분이어서 댄스와 수어가 접목된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인데, 그 내용은 또 랩인 그런 형식의 음악이었습니다. 작사에도 김지연님이랑 헉피님이 함께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김지연님께서 소리를 듣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보청기나 그런 도구들을 또 활용을 해서 힙합의 이런 리듬을 느끼시면서, 수어라는 게 결국은 소리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음성 언어와 원리 자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즈 음악도 보시면 보컬리스트도 멜로디를 부르고 또 악기도 멜로디를 소화하면서 겹쳐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의 음악도 있는데, 비슷한 원리로 음성으로 하는 랩과 손으로 하는 랩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고, 뮤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의 저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커머셜한 영상 퀄리티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굉장히 깔끔하고 보는 맛이 있는 뮤직비디오로 연출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NCT의 멤버이자 열릴 아이콘 마크님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이 곧 출시가 되죠. 첫 번째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고, 마크님이 살면서 거주하셨던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토론토, 뉴욕, 밴쿠버, 서울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좀 마크님의 기반이어서 이것들을 주제로 순서대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앨범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앨범 마케팅도 이런 여행이라는 요소를 마케팅에 많이 도입을 했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는 그 타임테이블을 공개를 하시잖아요. 이 타임테이블을 티셔츠로 만들었어요. 연예인분들 공항 패션
컬렉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공항에서 막 협찬 옷 입고 하시는데 마치 그런 느낌으로 티셔츠를 타임테이블로 만드셔가지고 찍은 사진을 그냥 타임테이블로 쓰셨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냥 굿즈 티셔츠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타임테이블인 이런 구성인데 정말 아이디어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갖고 싶어지는 그런 옷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도시들이 주요 챕터이다 보니까 이 하람에, 그러니까 트랙 미리 듣기도 여행 가이드 형식으로 공개를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이것도 앨범 주제에 충실한 그런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앨범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작이거든요. 일단은 뭐 마크님의 실력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드레스님, 힙합 프로듀싱과 케이팝 프로듀싱도 많이 하고 계시는 드레스님이 프로듀싱에 좀 많이 참여를 했었던데 키드밀리님과 함께 했던 합작 앨범, 이것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이 드레스님께서 SNS에 이번 마크님 앨범이 정말 엄청날 거다 이런 좀 예고 포스팅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람에만 들어봐도 지금 느낌이 심상치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직 앨범 나오기 전이지만 이거 지금 제가 기대하는 만큼만 나오면 올해의 K-POP 앨범 후보로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애플 비전 프로 얘기를 하면서 애플 비전 프로가 상업적으로 현재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애플이 이제 꾸준히 비전 프로를 홍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밴드죠. 메탈리카의 콘서트를 비전 프로에서 볼 수 있는 VR 형식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메탈리카 분들이 이제 하시는 공연을 3D 카메라로 찍어서 공연뿐만 아니고 멤버분들의 짧은 인터뷰도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되는 그런 콘텐츠를 공개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잘 설명해주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공연장을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공연을 구경하는 것 같다.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보컬 바로 앞에서 공연을 봤다가 드럼 바로 옆에서 공연을 보다가 관객들 위로도 날아다니다가 밴드 공연을 이런 느낌으로 감상하는 게 저희가 살면서 언제 특히 메탈리카 같은 세계적인 밴드가 이제 연주하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보겠어요. 비전 프로를 안 갖고 계셔도 애플 그 스토어를 예약하셔가지고 체험을 신청하면은 가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미래에는 확실히 이런 게 좀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달의 소녀 출신의 보컬리스트 추우님께서 컴백 티저를 공개하셨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이 좀 심상치 않은데 Only Cry in the Rain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에요. 그리고 이제 티저로 올라온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스키 아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스키 아트라는 게 옛날에 컴퓨터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게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에 글자들을 가지고 막 그림처럼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아스키 아트라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가 최근 꽤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죠. 아스키 아트뿐만 아니고 레트로 테크 디자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때쯤에 그런 컴퓨터나 이런 문화의 그런 그래픽들을 재현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트렌드를 활용하고 계시죠. 뭐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미스치프 아트 컬렉티브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영화들을 아스키 아트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아스키 시어터라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추우님의 이미지랑은 어떻게 매치가 될지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소녀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추님이 지금 레이블인 ATIP에 들어가셔서 이전에 2장의 미니 앨범을 냈었는데 첫 번째 앨범이 하울 앨범도 보시면 우울함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내용의 곡이었었고 이번 곡은 앨범 제목에도 Cry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앨범이 나올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좀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추님이 작년에 냈었던 이 스트로베리 러쉬 앨범이 저는 작년에 나왔던 앨범 중에서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 트랙인 허니비 같은 경우는 보사노바 형식의 사운드를 좀 채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K-팝에서는 최근에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장르나 사운드에 이제 추님의 보컬이 얹어져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트랙인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 앨범을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또 이번 앨범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최근에 재밌었던 것들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도 최근에 보셨던 음악 관련 컨텐츠나 뉴스들 중에서 재밌었던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